안녕하세요. 반반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동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 나스닥이 날개를 다른 것에 비해서 완전히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빠지는 추세가 거의 1% 정도 주춤하고 있네요. 오전에만 상승장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급격하게 외인 팔자 매도 현상이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죠. 외인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자, 매수세로 돌변할 때면 이건 바로 스탑바이라고 그냥 들러서 우회로 나가는 퇴로를 구축하는 건데 그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내일 장이 열릴 나스닥 시장, 미리 지표를 알 수 있는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거래를 미리 예약해 놓는 새끼손가락 걸기 거래죠. 이미 여기도 빠지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고 연준 의장 파월이 미국 경제 침체 아니라고 못을 단단히 박아놓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이상한 조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스닥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예상 수준에서 나왔다손 치더라도 주식시장 잠시 잠깐 오르는 것으로 그치고 다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급속도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도 아주 쎄한 느낌을 주고 있죠. 역시 붕괴의 전조 현상일 수 있는 2주 전의 대폭락장이 어느 정도 수위를 회복하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코스피는 270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덕허덕거리고 있죠. 게다가 외인 자본이 급속도로 팔자로 돌아서면서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오늘 장세는 역시 자본시장의 재편은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를 직감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는 얘기죠. 특히 로버트 기요사키, 이 사람은 굉장히 허당 같은 취급을 받아서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한 말 대부분이 들어맞았습니다. 2주 전 나스닥 폭락을 한 달 전에 예고를 했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요. 비트코인 대세 상승도 이더리움이 미국 증시에서 현물로 인정받기 6개월 전에 가상화폐가 월가에서 정식 현물로 인정받는 날이 예상보다 빨리 올 거라는 썰도 그냥 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정확하게 들어맞았네. 신기하리만큼 이 양반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뜬금없는 이 뜬금포를 쏘아가면서 일격을 가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일대 대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죠. 주식시장 붕괴, 특히 자산시장에선 부동산과 채권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기술주, 그러니까 미국의 시총을 제대로 뚫어버렸던 테마주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하는 시점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지표를 계속해서 들이밀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인텔이 최근에 실적이 거의 최악이었다가 AI 기반 테마로 반도체 부분에서 엔비디아 한번 잡아보겠다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다가 그대로 뒤통수 날리고 밟고 가려 했던 회사였는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컸었고요. 미국에서 인텔 공식적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 부분은 거의 파격적 지원을 해주는 것과 비례해서 이번에 나온 실적은 거의 최악 수준입니다. 2조 2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을 봤다는 얘기죠. 이런 난리통에 직원들마저도 15,000명이나 해고에 들어가고 대기업으로서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의 단기적 기간에 해고가 벌어진 건데 또 한 달 사이에 15,000명을 일사불란하게 잘랐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실적에서 마이너스 2조 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다 보니까 그냥 앞이 캄캄할 수밖에. 그래서 이번에 자사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해서 2천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뭔가 이상한 조짐이 계속 어른거리는 것도 일단
뭔가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이 보일 수 있는 행보치고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거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처럼 현금을 꽉 쥐고 있겠다라는 건데, 기요사키가 왜 주식시장이 누더기가 될 거라는 말들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금융시장의 붕괴와 함께 찾아올 자산시장의 대변화가 지금 목전입니다. 목전.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려지는 가상의 음모론 같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당장의 재정적자의 막대한 손실,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 동시에 미국 기술주들의 퇴락에 가까운 가장 극악의 마이너스 손실률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워렌 버핏도 이런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애플 주식의 절반을 팔았고 대신 뷰티 부분에서의 투자? 이거 되게 소심한 행보로 보이죠. 워렌 버핏이 뷰티 부분을 투자를 한다고? 아니, 무슨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미국 기술주를 쓸어 담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투자의 규제 버핏이 뷰티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좀 코미디스럽고요. 확실히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시장을 덮친 미국발 침체 공포는 벌써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분야에선 벌써 냄새 맡고 현금 탄화를 쟁여두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확실히 오늘부터 조짐을 보이는 나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의 약세장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금융시장에서의 엄청난 대변화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체 동력원에서 미국 시장이 이 기술주로 대변되는 종마들의 전력 투구가 결국에는 허당이었다는 사실, 실적이 거의 최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 주식시장 자체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엔캐리 자금 청산 역시도 2경 이상이 묻혀 있는데 나스닥이 출렁거린 2주 전에 움직인 돈이 900조 정도였으니까 여전히 거의 태평양 수준의 자금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 일본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단언은 했지만 이게 어차피 앞으로 일본이 이전의 슈퍼엔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봐서 금리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자국 이익을 수요해야 하는 입장은 분명하니까, 게다가 일본 경제가 계속되는 환율 전쟁에서 너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라서 또다시 미국 달러 인덱스 꿈틀거릴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지금 104를 찍었던 인덱스 값이 겨우 102까지만 내려왔어요. 지금 동아시아 화폐 가치들이 달러 대비 강세를 서서히 보이는 듯 하지만 아주 단기적인 국면이고 또다시 강한 존재감이라는 아우라를 뿜어낼 겁니다. 달러 강세 현상. 이번에 제넷 옐런이 달러 강세 추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우회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강달러 때문에 도대체 미국이 장사가 안 된다는 푸념을 아주 정면으로 박아버린 건데, 결국 미국 경제 자체의 체력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통화 가치의 팽창 효과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이면에는 절대 강달러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컨셉이 숨겨져 있는, 결국엔 지금 잠시 장세가 텀을 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 뿐이지 또다시 휘몰아치듯이 말달리기가 시작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금리 부분에서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강달러 스탠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아직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자산 시장이 한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달러 블랙홀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리하고, 지금껏 미 연준이 고금리를 이어왔어도 미국은 GDP가 2.8%에 달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왔죠. 이게 그냥 자신감이 붙은 건데,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에서 뽀개지는 휘청거리는 침체 국면이 오는 게 아니라 기요사키의 말대로 금융시장의 붕괴가 결국엔 과대 포장된 기술주들의 추락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급작스러운 금융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이 노도강까지 오른다는 추임새까지 지금 등장하는 판에서 오늘 코스피 장세가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 결국은 꿋꿋하게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급격한 금융환경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자산 시장들, 부동산, 채권, 심지어 안전자산이라고 주가를 쭉쭉 올리고 있는 금, 은 등등의 가치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또 아주 급작스럽게 온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런 미국이라는 본자의 정확한 그림이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미국 역시도 뭐 통제되지 못하는 금융시장에 급작스러운 붕괴 현상이 터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강달러에 대한 집착을 더욱 집요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전통적인 가치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건 뭐 달러라는 화폐 가치밖에 없겠죠. 아무리 가상화폐가 진입을 했어도 여기도 뭐 상당히 위험한 충격파 맞으면 그냥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역시도 상당히 가치 파괴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지금 한국 부동산 거의 해외 자산 시장에서 이런 충격파를 받고 바로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타깃과 같은 존재인 것은 한국은 부채로 부동산 시장이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채는 하루가 다르게 한방눈이 내리는 것처럼 쌓이고 있는데 결국엔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가져오는 파괴력은 고스란히 금융시장에서 끌어온 이 자금의 위험성 때문에 그냥 당수 한 방에 모든 기초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IMF 바로 직전에 이런 위기론이 쏘쏘하게 등장했었는데 다 개무시 당했었고요. 그리고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민소득 증가와 OECD 가입을 축하하는 한국의 위상만 온 세상 울리는 그런 소리가 가득했었죠. 근데 그 다음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나온 발표에 따른 이 자료를 보면 또 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부동산 쪽으로 직접 오기 전에 전조현상으로 기업 파산이 거의 역대 최고를 찍었다라는 점입니다. 1024건. 전년 대비 무려 65%가 증가한 추세라는 거. 이거 얼마나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가. 그것도 간신히 버티다 회생 절차를 밟아도 10곳 중에 9곳은 결국 파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인텔이 한 달 만에 15,000명 해고시키는 대기업의 서슬퍼런 행보. 동시에 이렇게 국내 기업 구조조정은 뭐 고사하고 고스란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격차. 이건 그냥 기업이 생존하는 것과 또 동시에 사멸하는 것. 근본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수 시장이 죽었다라는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생산자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내수 공급을 맡아줄 기업이 망하는데 무슨 내수 소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말밖에 안 되고 결국엔 마지막 정점, 자산 시장의 총화, 부동산 시장을 내리꽂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신나게 불꽃놀이 터뜨리고 있는 집값 상승세, 무엇을 위한 상승세인지 도대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위험 수위는 극에 달해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다행스러운 우회로였는지 안심할 그날이 바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금융시장 동향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특히 이 코스피와 나스닥의 흐름이 미국 경기 지표와는 완전히 달리 움직이고 그날만 뭐 살짝 영향을 받고는 입을 쓱 닫고 다시 저질 체력으로 가는 것. 결국 금융시장의 대변화의 조짐이 슬슬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부동산 집값 시장으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